안녕하세요. 메이커 솔리드입니다. 퓨전 360 러닝 55번째 시간이고요. 서피스 모델링으로는 세 번째 파트입니다. 네, 오늘은 서피스 모델링의 고유 명령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요. 또 많이 쓰이는 명령인 패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서피스 탭에서 create 패치 여기 있고요. 참고로 저는 여기 서피스의 명령들은 모두 다 툴바에 다 등록을 해뒀습니다. 몇 개 안 되니까 다 등록해두면 바로바로 쉽게 찾을 수 있겠고요. 앞으로 강좌에서도 여기 툴바에서 바로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패치 명령은요, 스케치의 라인 또는 바디의 엣지가 서로 쭉 연결되어 닫혀 있을 때, 즉 클로즈드 되어 있을 때 그 라인이나 엣지를 모서리로 하는 서피스 바디를 생성하는 명령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단축키 R 눌러서 렉탱글을 선택을 하고요, 평면을 선택한 다음 이렇게 렉탱글을 하나를 그려주면, 자, 닫힌 스케치죠. 그리고 안에 이렇게 프로파일 플레인이 이렇게 생성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피니시 스케치를 하고요. 다음 서피스에서 패치를 선택한 다음 이 4개의 라인을 모두 다 한 번에 선택을 해주면, 여기 이제 옵션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요거는 보지 마시고 이 상태에서 OK를 누르게 되면 아까의 스케치 라인을 4개의 라인을 전부 다 커버하는 그런 서피스 바디를 이렇게 하나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자, 재밌는 건요, 이렇게 패치를 만들 때 이런 보드 라인은 직선이건 곡선이건 평면 위에 있건 곡면이건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렉탱글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단축키 R 눌러서 평면을 선택을 하고요. 역시 렉탱글을 하나를 만들어 주는데요. 자, 단축키 M 눌러서 렉탱글을 약간 틀어 줄 겁니다. 여기 꼭지점과 Shift 키를 누르고요. 반대쪽 대각선 쪽에 있는 꼭지점을 이렇게 누르면 복수로 선택을 할 수 있거든요. 이 상태에서 위로 올라가는 화살표를 이렇게 끌어올려 줍니다. 그러면 자, 이 렉탱글을 만들고 꼭지점을 위로 들어 올렸기 때문에 평면이 아니죠, 여기는. 그래서 평면의 프로파일은 사라져 버렸고요. 하지만 여전히 이 4개의 라인은 꼭지점마다 다 연결은 되어 있습니다. 클로즈드 스케치죠. 자, 여기서 피니시 스케치를 하고요. 다시 패치로 이 4개의 라인을 선택하면 역시 패치 바디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OK를 눌러보면요. 자, 이렇게 보면 곡면이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퓨전 360에서 그러니까 최적의 곡면이 나오도록 자동으로 계산을 해서 이렇게 곡면에 서피스 바디를 생성하게 되는 겁니다. 네, 이번에는 바디 엣지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바디 2개는 숨겨버리고요. 다시 렉탱글을 킨 다음에요, 단축키 E 눌러서 솔리드 익스트루드죠, 밑으로 이렇게 바디를 하나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스케치는 숨기고요. 자, 이 바디의 엣지를 이용해서 이제 패치를 해볼 건데요. 패치 명령을 누르고요. 엣지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자, 바디 엣지를 쭉 따라가면서 제가 선택을 했고요. 이렇게 해서 닫힌 엣지가 되었죠. 자, 여기서 솔리드 바디를 전구를 꺼서 숨겨보면 이렇게 미리 보기, 패치의 미리 보기가 보이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최적의 곡면이 나오도록 이렇게 계산을 해준 겁니다. 여기서 OK를 누르고요. 자, 서피스 바디가 만들어졌는데요. 근데 이렇게 확대를 해서 좀 보면 이런 부분에 색깔이 약간 이렇게 조금 좀 얼룩덜룩한 게 좀 보입니다. 보이실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에 보면은 조금 그러니까 쉐이딩이 깨끗하지가 않고 조금, 여기도 그렇죠, 이 부분, 네, 이런 부분이 보이는데요. 네. 그래서 인스펙트에서 지브라 어널리시스로 곡면을 확인을 해보면요, 자, 이런 부분이 이렇게 이 스트라이브이 깔끔하지가 않고 이렇게 울퉁불퉁하죠. 곡면이 깔끔하지가 않다는 얘기고요. 어널리시스는 끄고요. 그리고 이렇게 정면뷰로 보게 되면 여기 보면 이렇게 엣지가 이렇게 울룩불룩한 게 이렇게 보이죠.
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바로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컨트롤 Z 해서 일단 좀 돌아가고요. 자, 요 상태에서 바디, 약간 솔리드 바디 상태에서 한 번 더 패치를 해볼 건데요. 자, 패치를 누르고요. 자, 이번에는 이렇게 엣지를 여기서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안쪽으로 이렇게 L자 모양으로 이렇게 클로즈드 보드 엣지를 이렇게 닦고요. 솔리드 바디를 숨겨보면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OK를 누르면요. 자, 그냥 봐서는 뭐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자, 이것도 여기 이 부분을 확대를 해서 보면, 자, 지금은 그러니까 엣지가 완전히 이렇게 울룩불룩한 게 눈으로 확인이 보이죠. 그리고 여기가 원래 이렇게 90도로 딱 각이 져 있었던 부분이 각이 이렇게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렇죠. 이 쉐이딩도 굉장히 좀 안 좋고요. 이것처럼 그러니까 패치가 공면을 생성하는 그러니까 매우 편한 명령이긴 한데요. 지금 확인한 것처럼 이렇게 각진 부분 또는 이렇게 틈이 좁은 부분 같은 곳,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공면이 생성될 수 없는 이런 부분까지도 패치 명령은 무조건 공면을 만들어내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엣지가 이렇게 변형이 되는 겁니다. 원래 엣지에서 틀어진 왜곡된 엣지를 이렇게 만들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패치 명령을 쓸 때는 이런 부분을 특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이제 깔끔하게 처리하느냐가 가장 까다로운 문제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만큼 경험이 또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컨트롤 Z에서 다시 돌아간 다음에요. 아까 그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정상적으로는 공면이 생성되지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패치를 쓰기 전에 공면이 생성되도록 미리 좀 처리를 해주면 훨씬 더 나은 그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단축 F 눌러서 필리스로 이 부분을 살짝 이렇게 필리스를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패치로 아까처럼 이렇게 엣지를 따보면요. 바디를, 솔리드 바디를 숨겨보면, 자, 지금은, 아까보다 훨씬, 그러니까 원래 여기가 곡면이었기 때문에 부드럽게 이렇게, 곡면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패치 명령의 옵션을 살펴보겠습니다. 얘는 숨겨버리고요. 렉탱글을 다시 켜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패치 명령을 실행하면 이렇게 명령창이 뜨죠. 이렇게 좀 가까이 당겨 놓을까요? 자, 제일 먼저 바운더리 엣지를 선택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닫혀 있는 엣지의 테두리를 선택하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enable chaining 연결된 엣지는 모두 다 한 번에 선택하는 게 선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4개가 다 이렇게 선택이 될 수 있는 거고요. 만약 얘를 꺼버리게 되면 하나씩 따로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패치 바디를 만들 수가 있고요. 체인은 다시 좀 키우고요. 엣지 선택을 취소를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옵션은 그룹 엣지라고 하는 건데요. 지금 이렇게 활성화가 되어 있죠. 자, 이 옵션은 그러니까 그룹 엣지를 활성화를 하게 되면 이 모든 이 테두리의 엣지를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서 세부 설정을 똑같이 적용하겠다는 것이고요. 만약에 선택을 하지 않으면 각각의 엣지마다 따로따로 개별 설정이 가능하게 해주는 겁니다. 자, 그룹 엣지를 제가 선택한 상태에서 보드를 클릭하면요. 자, 4개의 엣지가 한 개의 그룹으로 묶여서 체인이라는 이름으로 동일한 설정을 주는 것이고요. 다시 취소하고요. 만약에 그룹 엣지를 선택을 푼 상태에서 엣지를 선택하게 되면, 자, 지금은 이제 각각의 엣지마다 커브 1, 2, 3, 4 이름이 따로따로 붙으면서 커브 4개의 커브가 이렇게 따로 설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용을 보면 뭐 별다른 내용이 따로 뜨는 게 없죠. 자, 이 엣지에 대한 세부 설정은
그러니까 인접한 페이스와의 연결에 대한 설정이기 때문에 이런 스케치 라인을 엣지로 선택한 상태에서는 별도로 설정할 수 있는 항목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바디 엣지를 선택해야만 이런 세부 설정이 뜨게 되는데요. 그래서 얘를 취소를 해버리고요. 바디 엣지에서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이 렉탱글에서요, Surface Extrude를 이렇게 하고요. 스케치는 숨기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디 엣지가 이렇게 나타났고요. 자, 여기서 패치로 바디 엣지를 한 번에 체인을 선택한 다음 한 번에 이렇게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자, 이제는 안에 이제 세부 항목을 설정할 수가 있거든요. 눌러보면 Connected G0, Tangent G1, Curved G2 이렇게 항목이 보이고요. 그러니까 로프트에서 보던 옵션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탄젠트로 이렇게 바꿔보면요. 자, 여기 바로 밑에 있던 이 페이스와 위에 생기는 이 패치 서피스가 이렇게 탄젠트로 연결되는 그런 이제 서피스 바디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여기 화살표는 탄젠시 웨이트를 조절하는 거고요. 여기 수치로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OK를 눌러서 이렇게 보면요. 자, 여기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각진 부분, 이런 부분이 있어서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엣지가 왜곡이 딱 붙지 않고 이렇게 왜곡이 되었죠. 그리고 여기도 보면 이렇게 들어보면 이렇게 면이 이렇게 좀 말려 올라간 듯한 이런 부분도 보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각진 부분 때문에 이제 이런 문제가 이제 생기는 건데요. 네, 그렇지만 이렇게 뭐 텀이 벌어졌다고 해서 솔리드 바디를 만들어내지 못한다거나 뭐 그런 건 아닙니다. 자, 여기서요, 패치로 밑에 패치 바디를 하나 더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자, 스티치로 전체를 선택한 다음에, 자, 전체를 선택을 했는데, 자, 이 부분이 이제 파랗게 미리 보이게 뜨죠. 그러니까 스티치가 된다는 소리거든요. 아까 여기 틈이 벌어져 있었는데 왜 스티치가 되는가 하면요, 바로 여기 톨러런스 설정 때문에 이제 그런 거고요. 자, 여기서 수치가 0.3 이렇게 지금 이제 표시가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자, 이 수치가 이제 의미하는 게 0.3mm 보다 더 작은 수치의 틈은 자동으로 메워서 이렇게 스티치가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수치를 뭐 0.01 정도로 아주 작게 이렇게 낮춰보면, 자, 이제는 이렇게 색상이 이제 빨갛게 변해 버렸죠. 스티치가 안 되는 부분이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자, 이 수치를 다시 0.3 정도로 톨러런스를 적당히 올려주고요. 그 다음에 OK를 눌러주면, 네, 이제 서피스 바디가 이렇게 솔리드 바디로 이렇게 이제 전환이 되었고요. 자, 지금 이제 모양을 보면 뭐 비교적 무난하게 보입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엣지가 여기서 끊어져 있죠. 여기 직선의 엣지인데 중간에 끊어져 있습니다. 여기도 네, 마찬가지죠. 여기 끊어져 있고, 그러니까 뭐 정상적으로 보이지만 이렇게 뭐 완벽하지는 않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런 여기 보이는 이 쉐이딩이 이제 굉장히 지저분하게 보이죠. 뭐 이거는 이제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각이진 부분에서 연결되는 곡면이 이렇게, 원래는 이제 곡면이 나올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여기에다가 이제 억지로 이렇게 곡면을 만들려고 하다 보면 이런 이제 문제가 뭐 생긴다는 거는 이제 어쩔 수가 없는 거고요. 네, 그런데 제품 디자인을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죠. 만약 여기 각이 필요하고 위에 이렇게 곡면이 이제 필요하다면 뭐 이렇게 로프트로 처리를 한다거나 그렇게 해야 될 거고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약간의 이제 각이 있다가 이렇게 없어지는 그런 이제 모양이 될 거고요. 아니면 꼭 이런 모양을 살려야 된다면 이제 컨트롤 Z 해서 여기까지 돌아간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단축 F 눌러서 필릿으로요, 엣지 우선으로 선택한 다음에 이렇게 엣지 4개를 선택을 해서 필릿을 적당히 넣어 주고요. 그 다음에 패치로 얘를 선택을 해서 이렇게 탄젠트로 이렇게 바꿔주면요, 웨이트를 조금 줘도요,
자,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제는 이렇게 뭐 틈이 벌어진다거나 뭐 면이 말려 올라간다거나 그런 거 없이 깔끔하게 이렇게 패치 바디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뭐 결론을 말씀드리면 어쨌든 그러니까 패치에서는 이제 이런 각이 생기는 부분, 각이 진 부분 생기는 게 아니고요. 각이 진 부분 그리고 뭐 이렇게 엣지가 복잡하게 이렇게 생겨 있다거나 뭐 그 엣지 틈이 굉장히 좁다거나 이런 부분, 그런 부분에서는 이 곡면에 그리고 생성되는 엣지가 곡면이 틀어질 수도 있고 생성되는 엣지가 이렇게 왜곡이 될 수도 있다는 거, 그거를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네, 이제 컨트롤 Z 하고요. 네, 이제 그룹 엣지 말고 개별 엣지로 한번 설정해 보겠습니다. 패치하고요. 자, 여기서 그룹 엣지를 체크를 풀어버리고요. 자, 엣지를 선택하면 자, 전부 다 이제 엣지가 8개가 이제 나오죠. 여기 라운드 처리가 들어갔으니까요. 자, 여기서 여기 3번 엣지만 제가 탄젠트를 주고 나머지는 커넥티드로 G0로 그대로 두고요. 자, 여기서 웨이트를 조금 올려줄게요. 자, 여기 엣지 3번만 G1 연결입니다. 지금 자, 여기서 OK를 눌러주면요. 네, 이런 식으로 서피스 바디를 만들 수가 있고요. 자, 여기서 쉐이드를 바꿔보면요. 네. 지브라 아나리시스를 켜볼까요? 네, 이렇게 연결이 되죠.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만약에 라운드 처리를 미리 안 했더라면 여기서 네, 이 곡면이 좀 많이 꼬였을 겁니다. 자, 얘는 숨겨버리고요. 자, 패치로 다시 들어갔어요. 이제 마지막 옵션이 있는데요. 저기 인테리어 레일 포인트라고 하는 옵션이 있는데요. 자, 얘는 이제 그 로프트의 가이드 레일과 비슷한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캔슬 하고요. 크리에이트 스케치로 가이드를 만들어 줘야 되겠죠. 평면을 선택한 다음에 프로젝트로요. 2개의 엣지를 먼저 찍어 주고요. 자, 그리고 자, 여기 이 프로젝트 포인트에서 P 포인트 스플라인으로 이렇게 네. 가이드 레일과 포인트 이렇게 제가 만들어 줬고요. 피니시 스케치 하고요. 자, 다시 패치로 들어간 다음에 그룹 엣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를 찍고요. 다음에 인테리어 레일 포인트에서 먼저 포인트를 제가 찍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OK를 눌러 볼게요. 스케치를 다시 좀 키고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이 포인트를 이 생성된 이 패치 서피스가 이 포인트를 이제 지나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포인트를 이렇게 움직여 보면 네,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움직여 보면 이 포인트가 그러니까 이 패치면에 이제 정점이 되는 게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생성되는 게 아니고 이 포인트를 이제 지나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 지나가면서 가장 최적의 이제 곡면을 이제 생성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되겠죠. 네. 뭐 이렇게 더 넓게 되면 이제 밑으로 꺼져 버리네요. 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다시 에디트로 들어가서 자, 이번에는 포인트가 아니고 자, 가이드 레일 이 스플라인을 제가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OK를 눌러주면 자, 이제는 이 스플라인에 맞게 딱 맞게 이렇게 이제 서피스 바디가 패치 바디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대신에 이제 얘는 이제 많이 밖으로 나오게 되면은 이렇게 지금까지는 괜찮네요. 더 나오게 되면 아마 여기 이제 에러가 뜨죠. 그러니까 너무 많이 틀어지게 되면 바디 생성에 이제 문제가 되니까 그런 거는 조금 이제 좀 조심을 해야 되고요. 뭐 밑으로 꺼지는 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이드 레일과 포인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패치를 이용한 아주 심플한 모델링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하트 모양의 쿠션 뭐 이런 걸로 제가 모델링을 해본 건데요. 솔리드 모델링에서 이걸 만들려면 이제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뭐 로프트를 잘 응용해 보면 가능을 할 것 같은데
조금 뭐 쉽지는 않겠고요. 하지만 서피스 모델링에서는 이제 이런 걸 매우 간단히 만들 수가 있습니다. 뉴 디자인을 열고요. 먼저 스케치로 하트 모양을 만들어야 되겠죠. 5포인트 스플라인으로요. 자, 이렇게 하트 모양을 대략 그려주고요. 이 두 개의 포인트가 이제 미러를 할 거니까 원점과 수직 정렬이 되어야 되니까요. 수직 구속으로 이렇게 정렬을 해주고요. 다음에 모양을 적당하게 조금 잡아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미러를 해야 되는데, 전에는 이렇게 미러를 하려면 이제 기준 라인을 따로 만들어 줬어야 되는데, 이제 최근에 업데이트해서 이제 면을 이용해서도 미러를 할 수가 있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크리에이트에서 미러를 선택을 하고요.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미러 라인을 이렇게 이제 원점의 얘를 눌러야 되죠. 이렇게 면을 이용해서도 미러를 할 수가 있게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모양을 한번 보고요. 괜찮다 싶으면 여기서 이제 피니시 스케치를 눌러서 나가고요. 오리진을 끌게요. 자, 그리고 얘를 이제 서피스 바디를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원래 디자인을 보면요. 자, 여기 이렇게 얘를 엣지를 숨겨 보면요. 자, 앞부분과 뒷부분이 이제 여기 각이 없이 이렇게 매끈하게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탄젠트 연결이 되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 탄젠트의 기준 면을 먼저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서피스로 들어가서 서피스 익스트루드로요. 얘를 선택을 한 다음에 뒤로 이렇게 조금만 빼줍니다. 뭐 길이는 상관이 없습니다. 얘는 이제 어차피 탄젠트의 이제 기준 면만 역할만 하는 거기 때문에 뭐 길이는 적당히 조금만 빼주시면 되고요. 오케이를 눌러줍니다. 자, 스케치는 이제 숨겨졌죠. 스케치 라인이 필요한 게 아니고 이 바디 엣지가 이제 필요한 겁니다. 패치 명령으로 들어가서요. 그룹 엣지로 선택을 하고요. 이렇게 엣지를 선택을 해주고 이제 탄젠트 G1을 이렇게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면이 볼록하게 생성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탄젠트로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죠. 여기 각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모양이 이쁘게 안 나오기 때문에 캔슬하고요. 여기서 단축키 F 눌러서 필릿으로 각진 부분을 살짝 조금만 주면 됩니다. 아유, 너무 많네요. 이 정도로 조금만 준 다음에 오케이, 이렇게 곡면으로 만들어 준 다음에 다시 패치로 들어가서 그룹 엣지를 키고요. 패치로 들어가서 G1으로 이렇게 연결해 줍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깔끔하게 모양이 만들어졌고요. 자, 이제 이 바디는 이제 필요가 없거든요. 그냥 숨겨버리거나 뭐 리무버에서 지워버려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에 만든 바디를 미러로 바디로 바꿔주고요. 선택하고 미러 플레인은 평면을 찍으면 되겠죠. 오케이 해주고요. 다음 여기서 스티치로 두 개를 합쳐주면 솔리드 바디가 생성이 되었고요.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하트 모양 쿠션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곡면이 뭐 모양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여기서 뭐 가이드 레일을 한두 개, 뭐 두세 개 추가를 해서 모양을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서피스 모델링의 패치 명령을 이용해서 이렇게 손쉽게 곡면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편리한 명령이지만 각진 부분, 이런 부분 그런 곳에서는 이 곡면과 엣지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 그 점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하고요. 지금까지 메이커 솔리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